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 참 복잡하고 궁금하죠? 오늘은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던 위대한 여정, 핵심 심리학 이론들을 싹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나는 왜 이럴까?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거 우리 진짜 한 번쯤은 다 해본 생각이잖아요? 심리학 이론이라는 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각기 다른 지도 같은 거예요. 오늘은 이 지도들을 하나씩 펼쳐보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흥미진진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로드맵인데요. 먼저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다이빙했다가 눈에 보이는 행동, 그리고 생각의 힘을 알아볼 거고요. 우리 안에 잠재력을 끌어내는 법, 그리고 최신 심리치료의 흐름까지 짚어본 다음에 과연 나에게는 어떤 렌즈가 맞을지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그럼 진짜 출발해 볼게요. 네, 그 첫 번째 여정은 바로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심리학의 판도를, 아니 어쩌면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뒤흔든 한 사람 있죠?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의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또 엄청나게 논쟁적이었던 아이디어에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프로이트의 주장은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당신은 당신 마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행동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저 깊은 곳에 있는 거대한 힘, 바로 무의식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프로이트의 빙산 모델입니다. 우리 마음이 꼭 빙산 같다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부분이 우리가 아는 의식이고, 물 아래 거대한 부분이 바로 무의식이죠. 이 무의식 깊은 곳에는 지금 당장 이걸 원해 하고 외치는 본능 덩어리 원초아가 살고 있고요. 물 위 의식 세계에는 잠깐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하는 이성적인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건 안 돼,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라고 외치는 감독관, 초자아가 버티고 서서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중재하는 거죠. 그럼 이 무의식이란 녀석은 대체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는 걸까요? 프로이트는 우리에겐 성적인 에너지나 공격성 같은 아주 근본적인 본능, 추동이 있다고 봤어요. 근데 이 본능이 현실이나 도덕이랑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지죠. 그때 우리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감정을 무의식 속으로 꾹 눌러버리는 억압 같은 방어 기제를 쓴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릴 적 부모님에게 느꼈던 감정을 뜨끔없이 상담사에게 느끼는 전이 현상 같은 것도 다 이 무의식의 장난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많은 과학자들이 프로이트의 이론에 고개를 갸웃하기 시작했어요. 무의식,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증명하죠? 하면서요. 여기서 심리학의 흐름이 180도 바뀝니다. 알 수 없는 마음속은 일단 제쳐두고 우리가 직접 보고 측정할 수 있는 행동에만 집중합시다. 이런 과학적인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행동주의의 등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여정의 주제는 바로 관찰 가능한 행동입니다. 마음의 깊은 심해에서 나와서 이제는 수면 위에서 일어나는 행동 그 자체에만 집중해 보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시작입니다. 행동주의자들의 생각은 아주 명쾌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그냥 블랙박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우리는 그냥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만 보면 된다는 거죠. 아주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행동이 딱 두 가지 원리로 학습된다고 봤습니다. 첫째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아시죠? 종소리만 울려도 침을 흘리게 되는 것처럼 원래 아무 상관없던 것에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고전적 조건 형성. 둘째는 스키너 상자 속의 쥐처럼 어떤 행동을 했더니 맛있는 먹이가 나오더라. 이런 보상을 통해 특정 행동을 더 자주 하게 되는 조작적 조건 형성. 이 두 가지가 전부라는 거였죠.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단순한 블랙박스일까요? 자, 이제 심리학은 다음 단계로 진화합니다. 행동주의자들이 굳게 닫아두었던 바로 그 블랙박스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 온 거죠. 바로 인지혁명입니다.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인지 이론의 핵심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ABC 모델입니다. A는 어떤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내 문자를 읽고 답이 없다. C는 그 결과 기분이 나쁘고 불안하다. 인데요. 행동주의는 A가 C를 만든다고 봤지만 인지주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간에 B, 즉 우리의 신념이나 생각이 있다는 거죠.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 B하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C거지, 아, 지금 바쁜가 보네 라고 생각 B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B,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항상 합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가끔 컴퓨터 프로그램에 버그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생각에도 오류가 생겨요. 이거 아니면 저거야 하는 흑백 논리. 한번 실수해놓고 난 뭐래도 안 돼 하고 좌절하는 과잉 일반화 같은 것들이요. 인지치료의 목표는 바로 내 머릿속에 숨어있는 이런 생각의 버그들을 찾아내서 수정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무의식의 문제나 행동, 생각의 오류 같은 걸 파헤쳤다면 이제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볼게요. 인간의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 문제점보다는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 아주 따뜻한 시선, 인본주의 심리학 이야기입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역설이다.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가 칼 로저스의 말인데요. 정말 멋진 말이죠? 뭔가 나를 바꾸려면 단점을 고치고 채찍질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수용해주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바로 이 개념이 인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조건부 존중과 무조건적 존중의 차이요. 네가 시험 100점 맞으면 사랑해줄게. 이건 조건부죠. 이런 환경에선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반면에 네가 뭘 하든 어떤 모습이든 그냥 너라서 소중해. 이게 바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이런 따뜻한 존중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안심하고 자기 안에 숨겨진 씨앗을 틔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프로이트부터 인본주의까지 거인들의 어깨를 밟고 우리의 여정은 드디어 오늘날에 도착했습니다. 21세기의 심리치료는 과거의 이런 위대한 이론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발전시켰을까요? 바로 새로운 물결의 등장입니다. 행동치료의 흐름을 보면 이 진화가 뚜렷하게 보여요. 1세대가 행동주의,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자체를 바꾸려 했다면 2세대는 인지치료, 즉 행동의 원인이 되는 생각을 바꾸려고 했죠. 그럼 지금 3세대는 뭘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억지로 바꾸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런 생각, 그런 감정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그 관계를 바꾸는 핵심 기술이 바로 마음챙김입니다. 예를 들어 난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불쑥 떠오를 때 아니야, 난 실패자가 아니라고 하고 싸우는 대신에 그냥 한 걸음 떨어져서 아, 내 마음에서 난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마치 하늘에 구름 흘러가듯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요. 생각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생각의 주인이 되는 연습이죠. 자, 지금까지 정말 숨가쁘게 마음의 역사를 달려왔네요. 이제 우리가 여행했던 길을 한눈에 정리해보면서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떤 렌즈가 가장 잘 맞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4가지 렌즈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정신분석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과 과거를 탐험했고요. 행동주의는 측정 가능한 행동과 학습에 집중했죠. 인지주의는 모든 감정의 열쇠인 생각의 힘을 알려줬고, 인본주의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성장과 잠재력을 믿어줬습니다. 정말 다 다른 관점이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하나의 질문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짧지만 깊었던 마음속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지도들을 보시면서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는 새로운 실마리를 찾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행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어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